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또 쌉축한 포지션 월드컵이 돌아왔는데요. 목이 여전히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 3일 간격 정도로 이 영상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올라가는 동안 이 중미도 그렇고, 수미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미, 공미, 윙포워드, 스트라이커, 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을 예정이라는 점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또 하겠고요. 이번 월드컵은 보시다시피 K리그 1, 2에서 가장 잘하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대한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아무래도 이 앞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미드필더진이나 이런 뭐 이선 자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이 각 팀의 선수들을 모두 넣기 위해서 포지션 파괴가 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어났다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부터 또 공격형 미드필더 월드컵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브루노 그리고 마사입니다. 브루노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이랜드에 새롭게 합류를 한 외국인 선수고 뭐 98년생 상당히 나이도 좀 어리고 좋은 앞으로의 뭐 지금의 기량보다도 앞으로 조금 더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되는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보면 이 와서 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이 선수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 뭐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이제 번갈아 뛰면서 이 브라질에서만 경기를 뛰었던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뭐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좀 하기는 어려운 선수가 좀 브루노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반면에 마사는 뭐 국내 축구 팬들에게는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죠. 그 정말 인생 걸고 하겠다는 그 말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뭐라죠, 인상을 깊게 남겼던 그런 어떤 플레이를 했기도 했는데, 보면 이 본인의 경기력이 상당히 보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습니다.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대전 하나 시티즌이 원래는 3-4-3을 쓸 때가 있고 뭐 3-5-2도 쓸 때도 있고 한데, 그럴 때 마사 선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경쟁력이나 아니면 파괴력이 충분히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공간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마사 선수의 플레이는 상당히 또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난해에도 이 10개의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마사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송진규와 발디비아입니다. 송진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새롭게 부천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 안산 그리너스에서 있다가 이제 부천 FC로 합류를 해서 이제 경기를 소화하게 되는데요. 이 미드필더에서 상당히 또 많은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고, 이 미드필더 전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부천에서는 가운데 좁혀 들어가는 윙포드 내지는 뭐 메잘라 자리에서도 뛰곤 하는데요. 보면 뭐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반면에 발디비아는 제가 정말 또 굉장히 좋게 보는 선수 중 한 명인데, 이 전남이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고 패배를 이어나가면서 이정관 감독의 축구에 제동이 걸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발디비아 선수의 능력만큼은 정말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을 만큼 발디비아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패싱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선수를 정말 전남이 잘 데려왔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건 발디비아 선수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은포쿠와 바스안입니다. 사실 이 네임 밸류로만 보면 무조건 은포쿠를 뽑았겠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 근본 있는 선수를 좋아하고 정말 많이 띄워주는 선수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은포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서 보여줬던 이 경기력들은 사실 참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선수 같은데, 이 참 이 좀 더 많이 띄워줄 순 없나?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 정도로 약간 좀 아쉬운 경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3월 10일에 만들고 있는데, 은포크 선수가 활동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여러 선수들이 베테랑인 선수들이 많은데
베테랑일수록 사실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인천에게 맞는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선 조금 더 적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반면에 바사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기대를 받았을 때에는 뭐 솔직히 말하면 이 음포크만큼의 기대를 받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생각보다 뛸 때 또 잘 뛰더라고요. 이 또 왼발도 잘 쓰고 돌파도 잘 하고 이 97년생으로 아직 이제 전성기에 들어가는 나이인 만큼 본인의 능력이 여전히 또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바사니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혁과 팔로세비치입니다. 박상혁은 이 성남의 쓰리미들에서 한 축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후에 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만 이 파트너인 문창진과 함께 또 이 성남의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반면에 팔로세비치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이 정말 성남이라는 팀에서 정말 다양한, 성남이 아니죠. 서울이라는 팀에서 정말 많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처음 시작은 포항이었지만 지금은 더욱 이 서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랜 기간 또 횟수로만 3년째 되나요? 3년 정도, 네,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박상혁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활동량 가지고 이 미드필더에서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팔로세비치의 아성을 뛰어넘기는 좀 힘들다 생각하기 때문에 팔로세비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현식 그리고 김진은입니다. 이현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경기력 가지고 있는 선수죠. 활동량도 많고 투지도 있고 미드필더에서 상당히 많은 커리어의 시간을 보냈지만, 지난해에는 잠시 윙백까지 뛰었을 정도로 좀 고생을 하기도 했는데, 올해에는 다시 한번 본인의 포지션인 중앙으로 들어와서 원래 본인이 보여주던 좋은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진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포항에서 아예 출전이 없었고 이제 안산에서 점차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 선수의 경기를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떻다고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유망한 자원으로서 경기를 많이 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이현식 선수로 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라마스와 이영재입니다. 라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초반까지는 이 여름 이적 시장까지는 대구에 있다가 이제 FA가 되면서 부산으로 향했는데요. 이 부산에서는 정말 또 여러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톱, 공미, 정말 여러 포지션에서 본인이 많은 또 팀의 이 여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여러 부분 차지하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팀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반면에 이영재 같은 경우에도 팀에 대한 기여도라면 밀리지 않습니다. 주장 완전까지 달았고, 정말 이 김천이라는 팀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떤 좀 발전 과정이라던가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영재 선수가 보여주는, 그리고 팀 내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상당히 큰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저는 앞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참 국가대표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건 이영재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너무 좋은데 저는 이영재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김보경과 이청용입니다. 참 우리나라 대표팀에 암흑기라고도 하면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줬던 두 명의 선수가 또 이 두 명의 선수들이죠. 김보경과 이청용. 정말 이 남아공 월드컵부터 이 브라질 월드컵 내지는 러시아 월드컵까지 정말 이 국내 축구 그리고 한국 축구에 정말 다양한 또 기여를 해줬던 선수들이 함께 또 자리에 있습니다. 김보경은 지금은 수원에서 본인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청용은 지금 울산에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보경은 지난해 참 힘들었지만 올해에는 다시 한번 그 힘듦에서 복귀하는 해를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청용은 현재 컨디션을 올리면서 점차 출전을 할 시간을 좀 늘리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도 이거는 울산현대에서 지난해 MVP 받은 이청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드리고와 패신입니다.
안드리고 제가 이 영상 만든 시점에서 과란이 복귀 소리 돌았다가 안드리고는 자다 일어났는데 브라질 동료들에게 연락이 와 있길래 왜 왔지 했더니 자기의 이적설이 있었다 라는 정말 이 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런 느낌인데 안드리고는 이 작년부터 안양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 보여줬고 올해에도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이 주전으로서 이 안양의 경기력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반면에 패신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롭게 부산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2023년부터 좀 뛰게 됐는데 정말 이 한 경기만 봤는데도 와, 이 선수 꽤 괜찮다. 정말 이 선수를 부산이 꽤 잘 데려왔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또 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는 패신 선수의 경기가 천안 CTFC와의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경기가 벌어질지는 좀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기대감을 주었던 경기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지난해부터 K리그에서 좋은 활약 보여줬던 안드리고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아마노준 그리고 세징야입니다. 아마노는 뭐 이 뭐라 그러죠? 이 전북 현대에서 이 울산에서 전북으로 넘어와서 사실 넘어온 건 아니죠. 이 사이에 요코하마 껴 있었으니까 이 전북의 어떤 공격을 상당히 잘 이끌어주고 있는 선수고 뭐 앞으로도 더 팀워크가 맞아 들어가기만 한다면 또 좋은 경기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세징야는 뭐 K리그의 이 외국인 선수 역사상 이런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던 선수죠. 개인적으로는 이 세징야 선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세징야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카스트로와 강현묵입니다. 카스트로는 이번에 또 경남FC의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에 합류를 해서 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경남에게 상당히 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이 임팩트를 정말 좋게 좀 미치다가도 안타깝게도 참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줄 때도 있었는데 올해에는 또 사실 뛴 경기들에서 또 괜찮더라고요. 전남과의 경기에서도 득점도 하고 도움도 기록하는 등 좋은 경기력 보여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카스트로를 믿고 또 경기력을 체크해볼 만한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강현묵은 사실 2021년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기대감을 넘치게 하는 그런 경기력보다는 2022년에 사실 살짝 아쉬웠습니다. 경기를 많이 소화하기도 했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좀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시간이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 유사 소포머 증후군까지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김천에서 본인의 능력을 다시 한번 키울 시간이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건 카스트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문기와 이희균입니다. 황문기는 뭐 중앙 내지는 윙포워드 볼 수 있는 선수죠. 근데 이거 참 어디에 이 선수 넣지 하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넣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황문기는 정말 또 스피드도 있고 활동량도 있고 이 후반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경기력들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 전반부터 주전으로 활용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교체로 들어와서 보여주는 이 능력들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정말 이 여러 경기력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선수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희규는 뭐 올해에 조금 더 축구에 눈을 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이 광주 FC가 새롭게 또 전술을 K리그 1 용도로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이희균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선수를 고를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이거는 K리그 1에서 보여주는 게 많았던 황문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철 그리고 문상현입니다. 뭐 구자철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좋아하고 참 선호하는 그런 타입의 선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문상윤은 뭐 지난해 광주에서 있으면서 많은 경기를 뛰지는 못했던 그런 선수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창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 왼발을 잘 쓰고 킥도 좋고 한데, 사실 이 아마 충북 청주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광주에서는 그렇게 많이 뛰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거는 구자철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아르테와 강상윤입니다. 두아르테는 정말 이 K리그에서 많은 구단에서 뛰면서 이 본인의 이름을 충분히 각인시켰을 정도로 K리그 구단들에게는 상당히 또 군침을 흘리게끔 만드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지난해까지는 이 안산에서 뛰었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외국인 선수가 없이 갔는데, 올해에는 또 두아르테를 영입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두아르테는 아산에게는 상당히 기대감을 모으는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킥도 좋고 뭐 중원에서 보여주는 경기를 너무나 좋은 선수고요. 반면에 강상윤은 뭐 전북현대에서 너무나 이 기대를 받고 있는 자원이고, 전북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축구 대표팀에도 상당히 또 좋은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준프로 계약을 하면서 들어왔고,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까지 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경기에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20세 이하 아시안컵 대회나 아니면 20세 이하 월드컵이 끝나면 좀 더 전북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여준 것만 따지면 두아르테를 뽑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상윤 선수 응원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는 강상윤 뽑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김종석과 고영준인데, 김종석은 사실 뭐 전형적인 공미라기보다는 여러 포지션에서 좀 뛰면서 경기에 기여를 해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 제가 또 넣기 위해서 김종석을 공미로 분류를 해놨다라는 점 얘기를 드리겠고요. 뭐 참 좋은 선수고 공격 포인트도 5개를 기록하면서 김포에게 또 도움을 많이 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고영준은 정말 좋은 선수죠. 2001년생, 올해까지 22세 이하 자원에 해당이 되고 포항 전력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포항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수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 선수가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포항의 어떤 성적 내지는 개인의 커리어 이런 것에 좀 갈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과연 고영준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발전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의 경기력으로도 저는 충분히 16강에 올라갈 만한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고영준 올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무릴로 아타루인데요. 무릴로는 지난해 너무 힘들었고 올해에는 이제 좀 복귀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2021년에 보여줬던 경기력은 무릴로 이제 점점 살아나나? 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했는데, 사실 22년, 23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아타루는 울산현대를 이적을 해서 정말 축신 메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라와에서도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냈는데, 올해는 울산에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타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미르와 문창진인데, 다미르는 뭐랄까요, 이 국내 축구 팬들에게는 또 문창진만큼이나 익숙한 선수잖아요. 이 정말 수원 삼성에서도 1년 뛰었고, 이 수원 삼성에서 뛰면서 이 662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K리그에서 참 뭐라죠, 이 실력 이상으로 뭔가 족적을 남긴 그런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사실 수원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천안에서는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플레이메이킹을 잘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문창진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선수죠. 지난해 부산에서는 5경기밖에 뛰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고, 사실 연령별 대표팀이나 이런 데에서 보여줬던 것 그 이상으로는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쉬운 선수가 좀 문창진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문창진 선수가 조금 더
성장을 지금 이 나이에 성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활약을 좀 더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문창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부터는 좀 빨리 가겠는데요. 이청용과 발디비아, 저 이청용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아타르와 세징야, 저는 이거 세징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강상현과 팔로세비치, 저는 이거 팔로세비치 가도록 하겠고요. 쉽게 끝나는 게 맞네요. 안드리고와 이현식, 이건 좀 어려운데 두 선수 모두 K리그2에서 좋은 활약 보여줬고, 사실 K리그2에서의 기록은 안드리고가 더 좋고, 올해는 이현식이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는 해라서 이 안드리고의 어떤 아성에 좀 더 비슷한 상황에서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뛰고 있는 한 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참 어떤 선수를 뽑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현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엔 카스트로와 구자철. 참 여러 의미로 보기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이 한국 축구에 이바지한 구자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창진과 바사니, 저는 이거 바사니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고영준과 이영재, 이것도 어려운데 지금 이영재가 K리그2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어렵네요. 고영준은 앞으로 이 아시안 게임에 만약에 선발이 돼서 경기를 뛰고 정말 잘 돼서 군 특례까지 받으면, 그러면 지금의 이영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영재가 보여주고 있는 게 조금 더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고영준이 앞으로 보여줄 게 너무나 많을 것 같고, 최근 폼도 보면 이영재도 너무 좋지만 고영준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참 뽑기가 어려운데, 저는 미래의 고영준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고영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사와 황문기. 이것도 진짜 보기 어려운데 그래도 경기에 나오고 있는 황문기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고영준과 바사니, 저는 이거 고영준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현식과 이청용, 저는 이건 이청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팔로세비치와 세징야, 이거 세징야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황문기와 구자철, 저는 이거 구자철 가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 이청용과 고영준이 만나는데요. 저는 이거 이청용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4강 구자철과 세징야, 이거는 전 세징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승이 이청용과 세징야인데요. 참 두 베테랑 선수들이자 플레이 스타일이 정말 완전히 다른 두 명의 선수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랄까요? 이 두 명의 선수 중 누굴 뽑아도 제가 그렇게 큰 비판을 받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세징야의 플레이 스타일을 더 선호하냐, 이청용의 플레이 스타일을 더 선호하냐, 이 정도의 차이일 것 같고, 올해 이청용 선수가 많이 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이 최근을 가지고 하는 거긴 하지만 국내 축구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지난해는 MVP까지 탔던 이청용으로 저는 선택을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용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승자 이청용입니다. 지난해 K리그1 MVP, 지난해 K리그1 울산현대 주장으로서 이 울산현대 우승을 이끈 이청용, 이제는 선수협 부회장으로 또 활약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 중앙 3미들을 모두 울산을 뽑아버렸는데 참 팬심도 있고 여러가지 좀 겹쳐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본인의 선수, 본인의 픽, 본인의 팀 많이 뽑아주시면 참 또 재밌는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